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0.47%, 코스닥도 0.33% 하락은 여전하지만 낙폭이 약보합권으로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오후장에 상승 전환하길 좀 기대를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강성호 아나운서가 뜨거운 감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시장에 항공주, 여행주들이 강합니다. 벌써부터 백신 접종하고 해외로 나갈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 먼저 증시는 선반영하면서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여행주, 항공주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김진만 팀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좋지 않지만 네. 그래도 참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의 흐름은 좋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았는데 매출 호조를 발표하게 된 그 공시는 누구일까요? 이제 매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전체적인 매출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항공 운임에 대해서 메인 사업 부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은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고요. 이제 2020년 4분기 연속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 운임 지수가 정말 큰 힘을 보탰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익 부분은 여기서 났고요. 항공기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적자 부분을 좀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화물 운임 지수 쪽이 굉장히 핫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해운뿐만 아니라 항공 또한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먼저 이제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동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어도 2, 3분기까지는 이런 해임 운임 지수로 인해서 호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맸고 여기에 이제 운임으로 인해서 또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영업이익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화물 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3분기까지는 이제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HM도 정말 이제 괴물인 게 밀릴 것 같으면서도 안 밀리고요. 맞아요. 네. 보면은 화물 쪽 전반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대표적인 이제 HMM을 필두로 전반적인 화물 지수는 2, 3분기까지 계속 이제 쇼티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잠깐 이제 1분기 이후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웬걸 이제 오히려 더 글로벌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운임 쇼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3분기까지는 이런 호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여객 서비스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유 사업이 좀 그런 SK 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한 정유 사업이랑 약간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앞으로 2, 3분기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한 사업부는 이제 적자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 3분기 때 호황이 예상되지 않나 좀 그런 전망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퍼질 줄도 몰랐고 이렇게 장기화될 줄도 몰랐고 정말 최악의 시간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또 화물 운송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해외여행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돈 모으고 있어요. 해외여행 네, 가려고요. 너무 네.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접종 예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죽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백신 접종자를 이제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너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좀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회의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인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다라고 하는 선호도가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미국이나 영국 등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시 이제 좀 백신 접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전 세계가 다 백신을 맞고 이제 마스크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3분기 늦으면 4분기 내년 초까지는 조금 해외여행으로
해외 여행을 조금 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선 국제선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조금씩 살아는 나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 드라마틱한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행 갈 거라고 하니까 방송해야지 어딜 가네요. 저희는 방송하면서 주식시장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이 우리 김지만 팀장님은 지금 포트 안에 여행 항공주들 이런 레저주들을 미리 담아 놓으셨을까? 아니면 최근 매수하려고 눈여겨보고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주는 아직 건들지는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여행주는 아직? 네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좀 메이저 회사들은 거의 자본 잠식 수준입니다. 즉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자금 투입이 안 되면 회사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아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조금 매수를 하기에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조금 힘들고요. 보면 지금 이제 매번 특징주로서 이제 잠깐 섹터가 좋아지거나 뭐 미국 쪽에서 이제 뭐 다우 지수가 오르는데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델타항공 항공주가 올랐다 이렇게 하는 이제 반사 효과로 좀 오르는 거지 뭐 대한항공이나 뭐 몇 가지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선뜻 손이 나가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행주들의 경우에도 정말 간신히 버티면서 임금도 제대로 들이지 못하고 그런 체질 개선이 필요한 회사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너무 섣불리 백신 접종, 해외 여행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럼 여행 항공주 살까라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김지만 팀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행주들이 또 항공주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항공주 내에서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텀을 좀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 같이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뭐 예를 들어 한진칼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잖아요. 뭐 대형 이제 항공사가 있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가 있고 이제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이제 LCC 이제 소형 항공사가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국제선입니다. 국제선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 워낙 많은 이제 조금 땅이나 이제 뭐 기타 이제 운임에 비해서 이제 LCC의 종목 기업 자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LCC 자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에어부산, 에어서울 가지고 있는데 아마 분리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걱정거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항공 운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를 계속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 기관 사업이라는 이제 명목하에 조금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서 버틴 거지. 조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뭐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없지만 이제 이런 분리 매각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LCC 또 혹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볼만하지만 나머지 기타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여행항공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 여기에 물어도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향후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확인하고 여행항공주들을 접근한다면 김진만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먼저 눈여겨보실 건지 그 안에서의 최선으로 골라볼까요? 여행주인가요? 아니면 이제 뭐 항공주인가요? 둘 다 괜찮은데. 뭐 항공 쪽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부산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에어부산? 네, 왜냐면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데요. 근데 이제 계속 분리매각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분리매각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좋은 회사가 가져간다면? 가져간다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유수의 왜냐하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짜 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대기업에서 탐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상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 매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에어부산이 조금 이제 항공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분리 매각이 키워드네요. 네, 분리 매각 키워드. 거기다 그나마 이제 LCC 중에서 조금 적자폭이 적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따 소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해주세요. 지금 이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파크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종목을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인터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커머스 시장 계속 막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투어나 무드투어 같은 이제 여행주들은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인터넷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운임하고 있는 운권비라든지 기타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기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에서 그래도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여행주 중에서는 가장 적자폭이 적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만약에 운임 전체적으로 좋아진 이제 막 여행 관련주에서 전체적으로 막 좋아지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로는 에어부산,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로는 여행주로는 인터파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김진만 팀장님은 이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약간의 관망하는 또 보수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최대한 손실이 적은 또 실적적으로 부담감이 덜한 종목, 여기에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터파크와 에어부산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